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국제시장에서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뱅가드와 골드만삭스는 독일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가 퀄컴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신 AI 칩 블랙웰에서 발생한 설계 결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2025년 초 출시를 목표로 M4 칩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 에어 생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 생산을 크게 축소했으며 연말까지 기본 버전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4.25%로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시장 전반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9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6%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96% 하락하며 9월 초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2% 이상 하락했으며 메타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며 시간 내 거래에서 상승했으나 장중에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장균 감염 사건으로 인해 하락했으며 코카콜라는 가격 인상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시장에서 최근 금리 상승과 함께 위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에 대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공급 문제 또는 단기 금리 경로를 넘어서는 미래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경제 데이터가 견고함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특히 대선 결과와 재정 지출 및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이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4.25%에 근접하고 있으며 국채 시장은 이번 달에 약 2.1%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가드와 골드만삭스는 독일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존 경제는 둔화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독일 국채 금리보다 약 1.9%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9월 중순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격차가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는 이후 약 60bp 상승했지만 독일 금리는 20bp 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뱅가드와 골드만삭스는 유럽과 미국 경제 간의 차이와 금리 정책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도 25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2%, 유로존은 1.2% 예측하면서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가 퀄컴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퀄컴이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ARM은 퀄컴의 계약 취소 통보를 보냈으며 60일 내에 퀄컴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가 영구적으로 종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회사는 누비아라는 회사의 인수 이후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비아는 ARM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로 ARM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새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하며 ARM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스마트폰 및 컴퓨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퀄컴이 ARM 기반 설계를 사용해 만든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신 AI 칩 블랙웰에서 발생한 설계 결함이
해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결함은 생산 문제를 초래했으나 TSMC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블랙을 칩을 2분기에 출하할 예정이었으나 결함으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칩은 4분기에 출하될 예정입니다. 황은 이 설계 결함이 엔비디아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애플은 2025년 초 출시를 목표로 M4 칩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 에어 생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맥북 에어는 2022년 디자인과 유사할 것이며 13인치와 15인치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애플은 2024년 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애플은 고급형 맥 스튜디오의 출시를 미뤘으며 이는 2025년 3월에서 6월 사이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M4 버전의 맥 프로와 다른 여러 신제품을 준비 중이며 특히 그래픽 성능을 강화하는 레이트레이싱 기능과 AI 작업을 처리하는 뉴럴 엔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025년 봄에는 새로운 아이폰 SE, 아이패드 에어 모델, 그리고 11세대 아이패드와 업그레이드된 아이패드 키보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애플은 스마트 홈 시장을 겨냥한 소형 홈 기기와 더 얇아진 아이폰 모델도 준비 중입니다. 애플이 비전 프로 생산을 크게 축소했으며 연말까지 기본 버전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초기 출시 후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과 메타의 저렴한 경쟁 제품인 퀘스트3와의 경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전 프로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은 현재까지 50에서 60만 대의 헤드셋을 만들 수 있는 부품만을 생산했습니다. 한 공급업체는 5월에 비전 프로 부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애플은 최근에 제조업체인 럭스쉐어에게 11월에 제조를 종료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의 더 저렴한 버전을 2025년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었으며 차세대 고급형 헤드셋의 개발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주당 71센트 조정된 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월가 예상치인 58센트를 초과한 것입니다. 반면 매출은 251억 8천만 달러로 예측치인 253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테슬라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22억 달러였으며 자동차 판매 증가와 환경 규제 크레딧 매출 덕분에 이익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규제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제조업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3분기 동안 테슬라는 총 46만 2,890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인도량이 이어지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와 할인을 통해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로보택시 제품인 사이버캡을 공개했으나 상세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의 실망을 초래했습니다. 추가로 테슬라는 더 저렴한 모델인 모델2를 2025년 상반기 생산 목표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